네, 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및 실험 2를 담당하게 될 허순무입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강의를 2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에 3월 초에 개강하기로 하였던 강의도 2주간 연기되었고,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이 다 연기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강의도 불가피하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화기를 아는 것은 21세기에 들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난 세기에 이룬 업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학은 중심 과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 과목으로 여러 전공에 걸쳐 대학생들이 봐야 하는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과목은 일반 화학 및 실험 1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은 분이엘간 30805가 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비대면 강의 2주를 포함해서 3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15주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점은 3학점이고 주에 4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저는 허순무입니다. 핸드폰 전화번호는 앞에 나와 있는 번호와 같고 또 직통번호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너무 늦은 시간이나 또 너무 이른 시간은 좀 어렵겠지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메일은 무슨 korea.kr이라는 쪽으로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학의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학 기초 화학 배경 원리를 이해하고 일반 화학 전반에 대한 기초 분야를 습득하고 원자의 구조, 성질, 주기율표 등의 화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환경공학과로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전공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산염기 적전, 산화환원, 화학결합과 분자구조, 화학반응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험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됩니다. 화학을 기반으로 모든 학문에 필수적으로 이해할 기초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교재는 주교재는 레이먼드 찬 교수가 지은 대학 기초화학이 되겠습니다. 화학교재 연구회 사이플러스 출판사이며 2017년 출판이 되겠습니다. 이 주교재 외에 일반 화학이란 어떤 책이든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부교재는 최신 일반화학, 그 다음에 일반화학 실험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론적인 일반화학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실험 교재도 부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석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연습 문제 풀이 10%, 그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실험 보고서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해서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을 평가를 해서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학 책을 저자한 레이먼드 찬 교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은 홍콩에서 태어나서 상하이와 홍콩에서 성장했습니다. 학력은 영국 런던 대학 학사, 얄 대학 박사,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주요 경력입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과정과 뉴욕 시립대학 헌터 컬리지 강의를 한 1년간 했습니다. 윌리엄스 컬리지에서 강의를 또 했고요. 미국 화학회 시험위원, 화학올림피아드 시험위원, 지알립위원, 화학교육자, 더 케미컬 에듀케이터 잡지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물리화학, 공업화학, 자연과학 등 많은 책을 집필하셨고요. 중국어로 된 어린이 그림책이나 젊은 독자를 위한 소설도 집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가 활동으로 숲속에 정원을 산책하거나 테니스와 탁구를 즐기거나 하모니카와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는 그러한 교수입니다. 또 책을 지신 또 한 분 교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켄 골다비 교수님입니다.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라이스 대학에서 화학과 수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샤프힐에 있는 노스캐롤리나 대학에서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오하이오 지립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마친 바 있습니다. 골드스비 교수는 1986년부터 플로리다 지립대학 화학과 생화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의 교육상인 코트렐 패밀리 프로페셔널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 및 지도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골드스비 교수는 여가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해안가에서 보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책 저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 대한 소개하고 그다음 화학에는 어떤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험을 하면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2주에는 원자, 분자, 이온, 그 다음에 3주는 화학량론, 4주에는 수용액에서의 반응기체, 5주에는 화학 반응과 에너지와의 관계,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에는 화학결합, 유기화학,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 나중에 차후에 3, 4학년 되면 또 커리큘럼이 또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7주에는 분자 간 힘과 액체 및 고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에는 용액의 물리적 성질, 화학반응 속도론 해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론 공부도 하지만 주로 실험 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주에는 기말고사를 치르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실험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재미난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될 일반 화학은 어떤 것이냐? 화학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그들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분자 크기 이상의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화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꺼리고 그런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부라는 것은
과학의 본질과 화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화학이란 하얀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시험관에 들어있는 것을 연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맞다. 화학은 크게 보면 실험과학이고 많은 지식이 실험실에서 행하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화학자는 물질의 미시적 구조와 화학적 성질을 연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복잡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나 토양 속 독성 물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생물학과 약학의 최첨단 연구는 화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구조의 기본 단위인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농업 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학자들은 환경 공해 문제의 해결 방안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은 생산품이 무엇이든 간에 화학을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자들이 고분자라면 매우 큰 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분자를 개발하면 제조업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옷, 조리기구, 인공장기, 장난감 등 많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화학의 음향 분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을 종종 중심과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화학이라는 것은 물질, 즉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을 채우며 질량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과 그들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일 것이고 분자 크기 이상의 물질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은 중심 학문으로서의 화학입니다. 활용성이 너무 많은 아주 가장 좋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이나 물리학, 지질학, 생태학 등의 기초 지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세 세계 연구의 도구 학문으로서의 화학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와 분자의 구조의 해석에도 많은 화학이 요구되고 있고 지식의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화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자들이 연구하는 첨단 과학 분야는 태양전지는 이제 에너지 해결이나 실리콘 웨이퍼라든가 지식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한 종자 개량을 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그러한 첨단 과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거시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적 관찰은 불가능하지만 현대적 기술과 영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 바와 같이 거시세계의 못에 산화가 돼서 녹슬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물질이 우리가 거시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나노 분야의 탄생이다. 나노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10-9승이라는 아주 작은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 전자 등이 이에 속하고 여기 미시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화학의 과학적 방법입니다. 화학은 모든 과학에서 대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또 체계적인 그러한 접근법입니다. 화학을 연구하는 3단계가 있다라면 첫 번째는 관측, 표현, 그 다음에 설명, 다시 피드백에서 관측, 표현,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관측된 이후에 이론이 발전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측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데이터라면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결과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과학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결코 주관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조건이 같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과 법칙과 이론입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 뭐 그런 얘기죠. 관측한 자료에 대한 임시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의 관계를 함축된 말이나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force라는 것은 mass와 그 다음에 가속도죠. acceleration.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칙입니다. F는 ma. 다음은 이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모든 실험적 사실들과 그들의 바탕을 둔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론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느 시대에는 그 이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해서 이론이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라면 이 이론은 수정되거나 또 폐기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 발전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불규칙적이고 비논리적이기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칙과 이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관측이 일관성을 보이면 법칙으로 정리됩니다. 예를 들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죠? 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의 관계를 함축된 말이나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측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가설을 만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법칙은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자, 이런 간단한 화학적인 그런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차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2강에서는 화학에 대해서 기본 원리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그런 여러 가지 질량 문제부터 해서 수치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노트를 작성해야 되고 실험 결과를 또 보고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험 노트는 실험 과정에서 목적이나 무엇을 어떻게 물리화학적 변화 관찰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암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기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다라는 주석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실험 노트 작성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1학년이거나 또는 재수강하는 2학년이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비 실험 노트에는 제목과 목적, 실험 방법, 또 실험 방법에 따른 흐름들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기구 명칭과 용도를 파악한다든가 취급법, 독성, 화학 반응식과 이온 반응식 등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실험 노트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될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날짜, 그다음에 목적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수행한 실험 과정을 또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결과와 관찰사, 또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 과정이나 또 필요하면 작성자의 서명 및 동료 서명이 필요합니다. 실험 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조별 실험을 할 경우에도 실험 노트는 반드시 각자 기록하여야 합니다. 측정과 관찰은 관찰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관찰한 내용을 각자의 실험 노트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보고서는 예비 실험 노트와 실험 노트를 바탕으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험 보고서는 실험 과정 동안 관찰하거나 얻은 사실 또는 결과를 그 사실 속에 포함된 화학적인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실험 보고서는 단순히 결과만을 나열한 문서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의 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 반드시 실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되겠습니다. 실험을 수행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제목은 교재에 표시된 제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실험 목적은 실험을 수행한 목적을 가장 함축적인 짧은 문장 형식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리입니다. 배경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실험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을 정리하여 쓰면 되겠습니다. 그림 및 수식 등은 문헌을 참고하여 기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화학 실험에서 균형이 맞춰진 화학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 등을 알아야 정량 분석이나 합성 등에서 정확한 자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험 기구 및 시약입니다. 실험 기구 및 장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약은 실험에 사용한 시약들의 이제 IUPAC 이름이나 화학식, 화학식량, 용해도, 독성 등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요약하여 기본 지식으로 습득하는 습관들은 향후 화학을 전공하며 전공 실험을 수행할 때나 또는 졸업 후 전문 인력이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 교재를 참고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실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 과정에서는 실험에서의 동선과 관찰된 변화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하지만 실제 연구 보고에서는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과정에서 얻은 측정값과 관찰상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물리량의 측정값이나 미지 시료의 농도, 합성의 수득량 등을 정리하여 표로 상세히 나타내거나 그래프에 나타내게 되며 이론적인 배경으로부터 이론값을 계산하여 측정 오차, 백분 수득률 등을 나타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료의 통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의 및 결론입니다.
실험에 연관된 이론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기술하고 발생한 실험 오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이 되겠습니다. 이론이나 토의 부분을 기술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들을 목록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화학실험실은 강의 시간에 다룬 이론적인 지식들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그 배경 지식과 원리들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화학실험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학문적인 성취와 함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학실험이 많은 유해성 시약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리기구들, 전기제품들, 그리고 화기를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화학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실험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실험은 주어진 안전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화학실험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는 항상 실험복,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마스크와 기마개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세안장치, 응급샤워장치, 소방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방독면과 구급약 등이 준비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이 용이하고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반바지, 치마 등의 착용은 삼갑니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 실험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에 감각이 둔해져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험기구나 시약병 등과 접촉하여 넘어뜨릴 수 있으므로 실험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발 등을 덮은 운동화 또는 구두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하이힐이나 샌들 등은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긴 경우 불꽃에 노출되거나 화학물질에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실험 장치에 머리카락이 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단정하게 머리카락을 묶어야 합니다. 손목시계, 목걸이, 반지, 넥타이, 휴대전화 등 실험에 불필요한 물건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실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장구 착용하기입니다. 실험복을 또 착용을 해야 되며 보안경 착용, 보호장갑 착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시약을 다루어야 합니다.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용하는 시약에 대한 기본 정보와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 해서 Material Safety and Data Sheet라 해서 MSDS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나 수요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취급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취급업체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16항의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MSDS 정보 찾는 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라든가 여러가지 그 앱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게 시약을 다뤄야 합니다. 시약은 성성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으며 시약의 보관 장소는 반응성 및 위험성에 따라 일반 시약장, 환풍 시약장, 건조 시약장, 훔후드, 불활성 글로브 박스, 냉장고, 냉동고, 액체, 질소, 용기 등 각기 여러 분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반의 각 단계의 실수로 다른 시약을 사용하였을 때 독극물질 발생이나 폭발, 연소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관 환경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실험기구를 또 다뤄야 합니다. 가스버너, 유리기구, 전기가열 장치라든가 가스 실린더 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험기구들은 가스 성분에 의한 지식 문제라든가 그다음 유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잘 깨지거나 그런 거 있습니다. 전기가열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데인다든가 또는 화재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체로 된 그러한 이제 용기로 에 담겨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단한 벽에 고정시킨 후 사용해야 하고 부주의로 바닥에 넘어질 경우에는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의 분출로 인하여 실린더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사용할 때는 가스 실린더에 기체 유량 조절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포함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유량 조절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린더의 밸브나 유량 조절기 밸브, 연결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 후 실린더의 밸브를 반드시 닫고 연결관에 남아있는 기체는 제거한 후 보관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험 교재에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교재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예비 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불필요한 가방이나 위트 등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절대로 혼자서 실험하면 안 되며 적어도 한 명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조교 선생님과 곧바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사용한 각종 기구 및 시약은 항상 본래의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반드시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험실에서의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전에는 실험에 사용될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험성 등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험에 앞서 반드시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실험은 그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 구급상자, 산소호흡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실 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 등은 후드 내에서 사용합니다. 부득이 밖으로 옮겨야 한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시약을 다룰 때는 반드시 밸브를 잠궈 주십시오. 일곱 번째, 안전을 위해 가스 및 수돗물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궈 주십시오. 여덟 번째,
전기 안전 수칙을 지켜 누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9번째, 실험실은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물이나 이전 실험의 잔여물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기계 오동작이나 환기불량, 전기, 수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 안전 대응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사고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 사실 전파 및 대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상자 발생 시 현장에서 우선 대피시키고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초동 대응이 가능한 경우 대응을 실시하십시오. 만약에 초동 대응이 어렵다 싶으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초동 대응이 가능한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소화기를 활용해서 소화 실시 후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스리 누출될 경우에는 가스 밸브를 잠근다든가 창문 환기 조치 후 퇴실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약품 누출은 창문 환기 조치 후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별로 유관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고 학교의 시설관리부서 및 연구실 책임자, 그건 에너지 환경공학과 학과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추후 조치는 학교 내의 시설관리부서나 지역의 소방서에서 조치할 거고 중대한 사고인 경우는 국가나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가 일반 화학 및 실험을 함에 있어 한 건의 사고가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 일반 화학 및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과목 소개나 실험실에서의 중요성,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즐거움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